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중단원 3단원 생명 시스템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확산과 삼투에 의한 물질의 출입과 그리고 동하작용, 이하작용과 같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어서 세포 내에서의 정보, 즉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입니다.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서 이 정보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유전 정보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전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사실상 용어 정리니까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이 봐주세요. 자, 유전 정보는요, 트리플렛 코드와 코돈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리플렛 코드가 뭐냐? DNA입니다. 그래서 DNA에서 3개의 염기 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혹은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3개의 염기 조합이 바로 트리플렛 코드다 보시면 되겠고, 코도는 뭐냐면요, 트리플렛 코드가 DNA잖아요. 그래서 코도는 RNA입니다. RNA에서 3개의 염기 조합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코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코돈이, 그러니까 3개의 염기 조합이 하나의 뭘 지정하더라?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냐? 22개입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22개이기 때문에 최소 몇 개의 염기 조합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코돈이 한 자릿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총 4종류의 염기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 맞아요. 4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만약에 코돈이 이렇게 두 자릿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염기가 총 4종류니까 4 곱하기 4 해서 16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일단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22개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자릿수의 코돈의 염기 서열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의 자릿수로 이루어진 염기 서열이어야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얼마죠? 64죠? 그래서 64개의 아미노산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코돈은 최소 몇 자릿수의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3개의 염기 조합이 필요하고, 이 3개의 염기 조합이 뭐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코돈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유전 정보에 의해서 형질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그러면 형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형질은 다른 말로 표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종에서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를 우리는 형질,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라도, 같은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생김새가 다들 다양하잖아요. 머리색도 다양하고요, 피부색도 다양하고, 그리고 홍채색도 다양하죠. 자, 그것처럼 같은 종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의 차이를 형질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형질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봅시다.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 유전 정보로부터 아미노산이 지정이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이 단백질의 차이에 의해서 형질, 그러니까 모습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전 정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형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더라. 그만큼 유전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유전 정보가 세포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유전 정보 저장소의 위치입니다. 자, 유전 정보는 과연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포의 핵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X 모양으로 된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요, 여러 개의 염색사라고 하는 실타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를 풀면 이러한 실타래인 염색사가 나옵니다. 이 염색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러한 조그만 실이 히스톤 단백질, 자, 이거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히스톤 단백질을 2바퀴 반 정도 감고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이때 히스톤 단백질을 2바퀴 반 감고 있는 이 얇은 실이 뭐냐면 바로 DNA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DNA는 매우 작은 단위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DNA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유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유전자가 뭐냐면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위치를 유전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전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 유전 정보로부터 형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전체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글 이름보다는 영어 이름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용어는요, 예전에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학자는 DNA를 처음으로 발견한 학자인데요. 그 두 학자 중에서 크릭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도 굳혀져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생명 중심 원리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어디에서? DNA죠. DNA에서 뭐를 거쳐서? RNA입니다. RNA를 거쳐서 뭐가 합성된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DNA로부터 RNA, 그리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이 원리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이러한 흐름으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생명 형상의 핵심 원리라고 해서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래 나와 있죠? 생명 현상의 핵심 원리이므로 생명 중심 원리로 이름 붙여졌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이것들이 합성되는 과정을 세포 내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DNA는요, 핵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 안에 있는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면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제하게 되죠.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RNA가 이제 핵공을 통해서, 핵의 구멍이죠. 핵공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세포질로. 세포질로 빠져나오면 그 주변에 라이보솜이 이렇게 있죠. 라이보솜과 이 RNA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RNA가 지정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와서 다다닥 붙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끼리 펩타이드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자, 이처럼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사와 번역 과정이 바로 생명 중심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사 번역 과정을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사입니다. 전사는 뭐로부터? 그렇죠. DNA죠. DNA로부터 뭐가 합성된다? 맞아요. RNA가 합성되는 과정이더라. 어디에서 일어나요? DNA가 핵 안에 있기 때문에 핵 내부에서 일어난다. 핵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사의 과정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전사는 우선 DNA 풀림 요소에 의해서 DNA가 풀리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있죠. 꼬여있으면 RNA가 제대로 합성되기 어려워요. 막 이렇게 베베베 꼬여 있으니까 파고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DNA 풀림 요소가 작용해서 DNA를 살짝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RNA 합성 요소에 의해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다다닥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결합하냐? 우선은 DNA에서 위쪽 가닥을 합성할 건지 아래쪽 가닥을 합성할 건지,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 중 어느 가닥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을 복제할 건지를 고릅니다. 여기서는 아래쪽을 골랐네요. 그러면 아래쪽 가닥의 염기 서열에 대해서 상보적인 염기들을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타이민과 상보적인 염기 아데닌이죠. 그리고 사이토신과 상보적인 염기 구아닌입니다. 그리고 아데닌과 상보적인 염기는요 유라실이죠. 이런 식으로 상보적인 염기들이 착착착 결합을 해서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를 뭐라 하냐? 메신저 RNA.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복제한, 유전 정보를 담은 USB 같은 역할을 하는 RNA니까 메신저 RNA, m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mRNA가 합성이 돼요. 이때 mRNA 합성에 사용된 DNA 가닥, 여기서는 아래쪽 가닥이 mRNA 합성에 사용이 되었죠. 이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하고요. 주형 가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mRNA의 염기 서열가 어때요? 상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RNA 염기 서열가 상보적이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RNA 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DNA 가닥, 여기서는 위쪽 가닥이죠. 이 위쪽 가닥 뭐라 부르냐? 비주형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주형 가닥은 큰 특징이 있어요. RNA 가닥의 염기 서열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데닌과 아데닌 그대로 있고요. 사이토신과 사이토신 똑같죠. 자, 구아닌과 구아닌은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여기에 있는 타이민과 유라실만 다르죠. 그래서 타이민을 제외한 나머지 염기 서열이 뭐와 같다?
RNA의 염기서열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누굴 제외하고? 타이민입니다. 타이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염기들이 RNA 염기서열과 동일하더라. 그래서 이 비주연 가닥을 RNA의 염기서열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가닥이라고 해서 열쇠 가닥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문제에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항을 풀이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전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번역 남았죠? 번역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번역은 말씀드렸지만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여 뭐가 합성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맞아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번역의 과정들을 쭉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사가 끝난 거죠. 전사가 끝난 이 RNA는요, 여기 있는 핵공 있죠? 핵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라이보솜과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이 라이보솜을 만드는 RNA가 있어요. 이를 라이보솜 RNA, r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rRNA에 의해서 뭐가 합성된다? 라이보솜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라이보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온 세포질로 빠져나온 mRNA가 누구와 결합한다? 라이보솜에 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팽이 같은 거 많이 돌려봤나요? 탑블레이드 마냥 팽이 이런 거 있죠? 팽이에 이렇게 길다란 뭔가 톱니바퀴로 생긴 길쭉한 플라스틱 열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길쭉한 열쇠에 팽이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길쭉한 열쇠를 잡아 당기면은 팽이가 이렇게 막 회전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약간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마치 이 탑블레이드의 이 열쇠, 이 길쭉한 플라스틱 열쇠와 결합하는 것처럼 이 라이보솜에 뭐가 결합한다? 이 열쇠에 해당하는 mRNA가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결합을 하더라. 그리고 라이보솜이 이 mRNA에 있는 염기서열들을 쭉 훑으면서 이렇게 아미노산들을 다다다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돈 있죠? 코돈이 지정하는 뭐가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tRNA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자, 이처럼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RNA를 tRNA라고 해요. 트랜스퍼라고 하는 말을 해서 tRNA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tRNA가 이렇게 들고 오고요. 이 몸체는 빠져나가고 아미노산만 남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요, 기존에 결합되어 있던 이 아미노산들과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두두두두 결합을 해서 tRNA가 들고 온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두두두두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까지가 우리 생명 중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 중심 원리에 해당하는 전사 번역 과정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명 현상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원리를 우리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되기가 좋겠죠.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 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중단원 3단원 생명 시스템 소단원 3단원 부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래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